일본이 기술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2025년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배터리 기술 패권을 둘러싼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은 연일 새로운 배터리 파트너를 찾고 있고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자부심을 앞세워 여전히 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움직이던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이 판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식 전극 방식의 상용화에 성공한 단 한 회사, LG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일본의 최고 기술 평론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배터리가 멈춘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본 기술계 전체를 뒤흔든 그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사이토 타쿠미입니다. 일본에서 15년 넘게 기술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전자기기, 자동차, 신소재 분야를 주로 다뤄왔죠. 특히 배터리 기술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방송 한 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도쿄 TV의 테크 인사이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날의 주제는 전기차 시대, 배터리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4680 배터리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통형 대형 배터리의 건식 공정은 수율이 너무 낮아 양산이 불가능하죠. 특히 한국 LG의 배터리 기술은 과장된 마케팅일 뿐입니다. 일본 기술의 기초 위에 허울 뿐인 성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해요. 방송 중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저 평소처럼 분석하는 내용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발언이 SNS를 통해 한국에 전해졌고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진동했어요. 일본 동료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이토 씨, 큰일 났어. 당신 발언이 한국에서 난리야. 온라인에서는 제 발언을 담은 클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또 일본이 한국 기술을 무시한다. 직접 와서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같은 반응이 속출했죠. 심지어 몇몇 한국 기술 블로거들은 상세한 반박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인들의 과민한 반응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 논란이 단순한 국가 간 감정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사실관계가 문제였죠. 제가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단정적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죠.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신념에 맞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직접 보고 판단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니까요. 결국 방송사에 제안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LG 배터리 공장을 취재하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방송사도 흔쾌히 동의했죠. 어쩌면 시청률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 한국 방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카메라팀도 꾸렸죠. 한국 측에도 취재 의뢰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제 판단이 옳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마 현장에 가서 보면 과장된 홍보와 현실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의 설계도, 일본 전지업계 내부 리포트, 그리고 LG화학이 공개한 특허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을 제 태블릿에 저장해왔죠. 동료들은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지만 저는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토 씨, 정말 직접 갈 필요까지 있나요? 그냥 정정보도 한번 하고 마치면 될 텐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카와구치 편집장이 전화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신뢰가 걸린 문제예요. 기술 평론가로서 실제 현장을 보지 않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일본 배터리 기술의 우수성은 제게 당연한 전제였어요.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고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손잡고 전기차 시장을 개척했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의 기술도 일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도착장에 몇몇 한국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이토 씨, 일본의 발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왔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 원칙이니까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마다 반짝이는 LED 광고판, 도로를 가득 메운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들. 분명 10년 전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LG 배터리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남짓.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LG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을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여주기식 공장은 아닐까? 진짜 기술력이 아닌 선별된 정보만 공개하는 건 아닐까? 구미역에 도착하자 LG 측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는데 능숙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사이토 씨, 환영합니다. 저희 공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로 15분쯤 달려 LG 공장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정문을 지나자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실에서 간단한 소개를 받은 후 저와 카메라팀은 보안 배지를 받았어요. 영상 촬영 가능 구역과 불가능 구역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오늘 4680 배터리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핵심 공정은 외부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역시 중요한 부분은 가리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볼 수 있는 것부터 보자는 마음이었죠. 안전화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내부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사람의 손길 없이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조립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식. 전극 공정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 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G 연구소 책임자 박재민 박사가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는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4680 배터리의 핵심인 건식 전극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넓은 공간에 정밀한 로봇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배터리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공장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본 적이 없었죠.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식 공정은 수율이 낮아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박재민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공정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습식 공정과 LG의 건식 공정을 비교한 도표였어요.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전극 코팅 부분에서 LG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실패를 견디며 만든 기술이에요. 초기에는 수율이 20%도 안 됐죠.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 20% 수율은 상용화는커녕 연구 단계에서도 포기할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경영진의 결단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엔지니어들의 집념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며 실제 생산 중인 4680 배터리 셀을 손에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경 46mm, 높이 80mm의 이 원통형 배터리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현재 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재민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상용화에 전혀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기준도 넘어섰고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LG는 이미 테슬라와의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분명했어요. 그들은 해냈고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완성된 배터리 셀의 성능을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고온, 저온, 고압 환경에서 배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이 데이터를 보세요. 박재민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충전 속도와 수명 곡선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배터리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를 살펴보니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 시 발열 문제가 현저히 낮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분명 혁신적인 성과였죠. 어떻게 발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건 모든 배터리 제조사의 숙제였는데요. 박재민 박사는 비밀을 말해주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전극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발상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죠. 처음에는 미친 아이디어라고 불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일본 연구소들이 왜 이런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했던 걸까요? 공장 투어의 마지막은 완성된 배터리 팩을 전기차에 장착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LG의 4680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배터리 팩 하나로 최대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테스트 중인 프로토타입은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합니다. 약 800km 정도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800km는 현재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였어요. 그것도 대형 배터리 팩이 아닌 컴팩트한 설계로 이룬 성과라니.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단언했던 내용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메라맨 요시다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사이토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자존심 강한 기술 평론가로서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LG 배터리 연구센터의 김현우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재민 박사보다 더 연배가 있어 보이는 그는 제게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이토 씨, 공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율 부분이요. 건식 공정에서 그런 높은 수율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현우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경쟁사들도 같은 생각이었죠. 사실 저희도 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가 회의실 벽면에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엔 수율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2014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에 급격히 올라간 곡선이었죠. 이 지점이 바로 저희가 돌파구를 찾은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모든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힘들었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 돌파구였습니까? 특별한 소재인가요? 아니면 공정기술인가요? 김현우 이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죠. 다들 어떻게 하면 건식 공정에서 수율을 높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왜 습식이 아닌 건식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습식 공정은 효율적이지만 환경 문제와 비용 문제가 있었죠. 반면 건식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LG의 연구팀은 두 방식의 장점만을 취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완전한 건식은 아니지만 기존 습식보다 97% 적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수율은 거의 동등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건식 공정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김현우 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준건식이라고 부르지만 업계 기준으로는 충분히 건식으로 분류됩니다. 용매 사용량이 최소화되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제 방송 발언의 모호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건식과 습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했지만 실제 기술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못했을까요?
김현우 이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인내심의 차이입니다. 테슬라는 빠른 결과를 원했고 중간에 방향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방향을 꾸준히 밀고 나갔죠. 5년, 7년, 10년 포기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예전에 가졌던 바로 그 장인 정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배터리 개발팀의 연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적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하며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이토 씨, 사실 저희도 일본의 기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초기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본이 선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저희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한 인정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LG의 이 기술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끈기의 결과물이었어요. 김현우 이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차트였어요. 2015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선두였지만 2023년에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 영역에서 LG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죠.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한 과장된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요. 실제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LG는 마케팅보다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카메라맨 요시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에서 정정 보도할 건가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제가 틀렸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한 정정 보도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더 이상 간단한 기술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철학 차이, 그리고 어쩌면 미래 방향성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였죠. 메모를 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율 잡기가 핵심입니다. 결국 배터리 기술의 본질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것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을 LG가 넘어섰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사색에 빠지게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늘 공장에서 받은 자료들과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일본이 눈 감아온 걸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15년 넘게 기술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이런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노트북에서 과거 제가 썼던 칼럼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일본 배터리 기술의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과 중국이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일본은 질적 혁신을 추구한다. 결국 시장은 품질을 선택할 것이다. 쓰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LG가 보여준 건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근본적인 기술적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벽을 뛰어넘었고 이제 그 성과를 누리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카와구치 편집장이었어요. 사이토 씨, 어떻게 됐나? 방송에서 말한 대로였어. 잠시 침묵했습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편집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번 주 방송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지?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요. 시청자들도 알아야 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자료들을 펼쳐보았습니다. LG 배터리의 성능 데이터, 수율, 그래프, 생산 라인 구조도 이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 연대기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건식 전극 연구가 초기에는 거의 성과가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2년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죠. 태블릿으로 과거 일본 배터리 업계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2016년 일본의 주요 전지 제조사들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2019년에 대부분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상용화 가능성 낮음이라는 이유였죠. 바로 그때 LG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제가 기술 저널리스트를 꿈꾸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일본은 전자기기의 왕국이었고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한국, 중국, 미국 기업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안주하기 시작했을까? 혼잣말을 하다가 책상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방송용 원고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생각 정리였어요. 일본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찰. 쓰면 쓸수록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혁신에 대한 태도였어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왔고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죠. 새벽 3시,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내일은 LG 배터리 팀의 수석 엔지니어 김민호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건식 전극 기술의 핵심 개발자였고 10년 넘게 이 분야에 몸담아온 전문가죠.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할까?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끈기와 열정의 원천이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옷을 골랐고 질문 목록도 여러 번 검토했어요. 오늘의 인터뷰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자신의 관점을 재정립하는 기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어제와 같은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오늘의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김민호 수석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보통은 외부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 저를 만나주시는 걸까요? 안내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사이토 씨의 방송을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김 수석님은 사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자로서의 태도, 그것이 바로 제가 기술평론가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LG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선입견 없이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평론가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민호 수석 엔지니어의 사무실은 건물 끝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으로는 구미 산업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이토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공장은 잘 둘러보셨나요?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어조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그는 커피를 권했고 우리는 연구소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연구소 라운지의 편안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민호 수석 엔지니어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는 엄격한 과학자라기보다 따뜻한 멘토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술에 그토록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김민호 수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려움과 불가능은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하지만 수년간 성과가 없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견디셨나요? 물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정말 암흑기였어요. 김민호 수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실패하던 시절에는 일본 언론에서도 저희를 비웃었죠. 일본 연구원들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비웃음에 동참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죠. 그리고 결국 성공하셨군요.
제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끈기의 결과였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김민호 수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 과정을 넘어 인간의 도전 정신에 관한 서사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2019년에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의 젊은 연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죠. 그 아이디어가 성공의 열쇠였나요? 김민호 수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때로는 옳은 방향으로 실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으로의 실패, 그 개념이 저를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다 보니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공률이 높은 안전한 프로젝트만 선택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시도는 미루는 경향이 있었죠. 일본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세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민호 수석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일본은 여전히 기초기술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많은 요소 기술도 일본 연구에 기반하고 있죠. 다만, 그가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만 무엇인가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너무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시장 현실과 타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80%의 완성도로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이후 개선해 나가는 접근법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마치 일본 기술 산업 전체에 대한 진단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100%의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김민호 수석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공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친다면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저희는 일본의 소재 기술을, 일본은 저희의 생산 기술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인터뷰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을 때 김민호 수석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토 씨가 직접 진실을 확인하러 오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민호 수석의 손을 잡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취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어쩌면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 카메라맨 요시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이토 씨, 인터뷰 중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 요시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네요. 사이토 씨의 개인적인 여정 같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LG의 배터리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한 기술 평론가의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 있을 마지막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녹화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일본의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제 저에겐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2시간 전입니다. 라운지 한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지막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으로 돌아가 편집을 거쳐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직접 제 생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사이토 씨. 요시다가 카메라 초점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즉석에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3, 2, 1 시작하세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렌즈 앞에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사이토 타쿠미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3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저는 한국 LG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매우 단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장된 마케팅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곳에서 직접 본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LG의 건식 전극 배터리 기술은 마케팅이 아닌 실제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았고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 제 목소리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끈기였습니다. 10년 넘게 실패와 좌절을 견디며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갔죠. 우리 일본 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한 길을 그들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기술을 넘어 한국은 배터리 철학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카메라에서 시선을 돌려 공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혁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너무 오래 안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목을 가다듬고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LG 연구팀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일본의 한 기술 잡지가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 무모한 도전이 오늘날 세계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잠시 들리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안정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일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 평론가로서 또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시각으로 세계의 기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기술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상 한국구미에서 사이토 타쿠미였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요시다는 아무 말 없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시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토 씨다운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방송사에서 그대로 내보낼까?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LG 연구소에서 만난 박재민 박사가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귀국길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기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단 3일이었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술의 미래를 보았고 동시에 제 자신의 한계도 깨달았어요. 그것은 아픈 경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3시간의 비행 동안 이번 취재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비교가 아닌 두 나라의 혁신 철학과 도전 정신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변화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술 평론가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요.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방송사 측에서 마중 나온 스태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모두가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토 씨? 방송 PD가 물었습니다. 내일 편집실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분명 저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기술 매체들의 반응이 담긴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이토 씨, 특집 방송 이후 해외 동향 자료입니다. 연구원이 새로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자료를 펼쳐보니 예상했던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LG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했어요. 테슬라는 물론이고 포드, GM, 폭스바겐까지 모두 LG의 4680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카와구치 편집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죠. 4680 배터리는 이제 LG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LG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내 기술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어요. 혼란, 충격, 그리고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일본 배터리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부분 침묵 중입니다. 카와구치 편집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요타가 배터리 개발 전략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창가에 서서 도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차들, 그 속에는 분명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들도 있을 겁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새 칼럼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카와구치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작성 중인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기술의 미래,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기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완성된다. 그리고 지금 그건 한국이었다. 카와구치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렬한 결론이네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집 방송의 후속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재방송 이후 LG는 별다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홍보나 승리의 선언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자신감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방송국에 도착해 메이크업을 받으며 태블릿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LG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10조 원 투자 계획 발표.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사이토 씨, 한국 방문 이후 일본 기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결코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두주자가 내일은 추격자가 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일본도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길, 도쿄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문득 한국 구미에서 보았던 공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술을 현실로 만든 그들의 도전 정신.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LG의 김민호 수석 엔지니어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기술로 만나 뵙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놓인 영상 편집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 서울 야경 위를 달리는 전기차, 그리고 차량 측면에 빛나는 LG 배터리 로고. 자막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기술의 최종 승자, 한국. 이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술 평론가로서 저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창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기술의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배터리 기술의 주인공은 분명 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홍보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LG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화려한 말이 아닌
꾸준한 실천에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